네, 지금부터 오늘장 랭킹 5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여러 키워드에 대한 아이디어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시장이 잔잔한 가운데 어떤 키워드를 꼭 확인해야 되는지 일단 이렇게 5가지 순위별로 뽑아봤습니다. 1번 먼저 열게요. 반도체 그림 먼저 그려가려고 하는데요. 중동발 호재 엔비디아가 날았는데 국내 반도체는 지금 주춤거립니다. 오전에 좀 고점이 만들어지면서 더 뻗어나갈 수 있을까 기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쉬어갑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투톱에 대한 흐름 먼저 점검을 해보죠. 황유연 팀장님과 먼저 시작해 볼게요. 오늘 단순히 팀장님,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간다, 숨 고른다. 큰 의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아래로 갈리지만 의미는 없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말씀해 주셨던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다만 반도체보다 더 좋은 섹터가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워낙에 섹터 액션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시장이고 이제 오늘까지 해서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실적 호조세 또는 수출 증가세, 수출 데이터로 유의미하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쪽은 역시나 화장품이나 엔터, 조선 이런 쪽 기존의 주도주들이 계속 그쪽을 주도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것 뿐이지, 미국 시장도 보면 팔란티어나 아니면 뭐 브로드컴 같은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들이 사실 시장에서는 더 주도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2년 동안 보면 이제 하드웨어가 더 셌었지만 지금부터는 그 하드웨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이제 분명히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테슬라를 바라보는 것도 이제는 전기차로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차라던가 기존에 이제 만들어졌었던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그 안에 새로운 뭐 테슬라만의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각 기업들마다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피지컬 AI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을 보면 다 하드웨어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만 그렇다 그래서 뭔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팔고 반도체 사야지라는 생각이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를 뒤집기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더 이르다라고 봐요. 단순하게 이건 실적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려면 실적과 내러티브, 그러니까 내러티브와 넘버스라고 해서 스토리와 실적이 다 필요한데 지금 사실 실적은 되지만 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투자자들의 뭔가 매력을 확 당길 수 있는 사실 그게 없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반도체 기업들 다 알려진 것들이 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삼성전자, HBM, 퀄텍스 통과 지금 당장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시장에서는 특별하게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일으키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그래서 일단 반도체 섹터 투자하시기는 장기적으로 좀 위치는 아주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지금 다른 종목 우상향에서 올라가는 거 대비하면 상대적인 매력도는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팀장님,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주도력을 가진 섹터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제가 정리해도 될까요? 네. 지수가 사실은 2630선, 40선 근방까지 올라와서 또 한 번의 레벨업까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살짝 있어서 그대로인지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주 월요일이 그거를 판단하는 앞으로 또는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날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말간에 이제 미중 합의가 좀 일어났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는 그동안 관세 피해주들이 좀 급등하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급등한 양상이었고 관세에 좀 약간 무풍지대로 여겼었던 화장품이나 조선주들이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만 그리고 또 약가 인하와 관련된 관세와 관련된 또 바이오 섹터들도 별로 안 좋은 모습 보였지만 이번 주 화수 그리고 오늘까지 흐름들을 보면 다시 다 되돌리고 다시 주도력을 되찾는 모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일시적으로 그런 변동성들은 좀 있을 수 있고 밸런스를 맞춰가는 힘 맞추게 하는 과정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주도력은 좀 잃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힘은 네. 유지되고 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이슈 보고요. 소부장 아이디어 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해보죠. 저 엔비디아 헤드라인을 달았는데 그래도 이 오후에도 한 번은 짧게라도 점검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워낙 엔비디아가 연중에 하락폭을 만회하고 상승 전환까지 이제 했다고 하잖아요. 이 중동발 이슈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양이 는다? 그게 또 여기까지 와서 국내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시선까지도 가긴 좀 무리일까요? 아니면 기대 가져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그냥 엔비디아 사세요. 아, 엔비디아 사야 그게 돼요? 제일 좋은 그걸 거 보면은요? 아닙니까? 예. 수주 더 많이 했다는데 그럼 엔비디아가 당연히 반응을 할 거고 그럼 그걸 보는 거 같고 옛날부터 같은 고민이었죠. 네. 엔비디아 수혜주를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워낙 예전에 잘 갔잖아요. 예. 그냥 그때마다 다른데 그냥 항상 본질은 엔비디아 사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마 오늘 반도체 쪽 전반적으로 이쪽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나오는 게 그동안 너무 많이 간 거 아니냐 단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경계감이 좀 커지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스토리는 뭐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중동 관련된 이슈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네. 지금까지 이제 AI 하게 되면 패권을 다툴 때 이제 중국과 미국 두 개의 쪽에서 미국은 이제 좀 더 광범위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접근했었을 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 좀 높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 AI를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갔는데 중국은 약간 가성비 높은 쪽으로 바꾸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결이 다른데 일단 여기서 거점을 중동으로 마련한다라는 얘기는 일단 바이든 행정부부터 나왔던 이제 중국과의 약간 밀월 관계가 좀 이어가는 거를 딱 끊어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그러면 여기다 투자를 할 테니까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모두가 다 이런 연합 쪽으로 미국의 어떤 입김으로 들어왔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 주축을 이제 뭐 물론 나왔던 이제 방산이나 여러 가지 산업적인 문제도 흐름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앞으로 중동도 이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AI가 들어오는 과정 쪽에서 입김을 패권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연결을 시켜 간다. 그러면은 아마 한때는 그거 걱정했었잖아요. 네. 중국으로 못 나가는 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걱정했던 것들을 약간 튀어줄 수 있는 쪽으로 중동이 바뀌는 장이 된다. 이거는 조금 더 바뀐다고 봐야 되겠죠. 결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 입장 쪽과 그리고 또 특히 거기 가서 AI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더 확대가 돼야 되고 연결되는 관저들이 나오겠죠. 그럼 이쪽은 큐가 넓어진 겁니다. 네. 큐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AI가 같이 움직이면서 변화가 나왔었을 때 반도체를 보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와 관련된 쪽들을 보셨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두산이고요. 네. 게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거기다가 또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 파미셀 이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래도 숫자로 찍힌다, GNC 에너지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과거에는 그냥 통틀어서 모르니까 HBM 사, 그냥 SK하이닉스 사라고 했던 것들이 성과와 함께 조금 더 미세하게 보기 시작한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은 부담스럽죠, 가격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이쪽을 계속 체크하고 성과가 나오는 쪽이다 보니까 계속 또 보시는 게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 관련주를 찾는다. 그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의 비중이 시청자분들 많으시니까 대표님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오늘까지 분기 보고서가 제출이 돼야 되는 건지 그러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실적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 기한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워낙 유진테크와 같은 경우도 실적 미스되면서 많이 떨어지기도 해서 이 소부장단에서의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팁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5일이니까 오늘은 스승의 날. 네, 맞기도 하고. 아니고요. 예. 요건 교육 이야기 조금 이따가. 예,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네. 예.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1분기 때 나왔던 실적 흐름들 이제 분기 보고서와 함께 다 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종목들 좀 세부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내용들 보시면서 어떻게 사업 보고서 내용에 보게 되면은 이제 자세한 내용들, 그러니까 회사 개요 이런 거 보실 필요가 없고요. 네. 다 아니까 사셨겠죠. 그쪽 말고 중간에 실적 나오고 실적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 중반부 이상부터를 좀 보시면서 보고서를 챙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거기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금 전망,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전망과 관련된, 업황과 관련된 전망을 얘기할 때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좀 나오시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고 실적이 안 나온 회사일수록 이걸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게 되면은 그런데 또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시기에. 그러면 저희 머니투데이에서 네, 앵커님이 다 이렇게 딱 추려주시리라고 믿고
예, 근데 반도체 쪽들은 아마 그래도 1분기가 네. 약간 비수기적인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마 어떤 결은 어떤 회사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볼 수 있는 쪽들이 그쪽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실적에 대해서 좀 반응이 아래쪽으로 나오더라도 전망 같은 것도 꼭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반도체 좀 이야기 좀 해봤고요. 다음으로 좀 연결고리 가지고 넘어갈게요.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도 분명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실적 이야기도 살짝 나오고 있는 쪽 로봇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을 어디에 둬야 될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황 팀장님, 저희 어제장에서 오후에 로봇주가 정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그 흐름이 이어지다가 지금은 주춤하긴 한데 그래도 로보티즈 중심으로 본다면 뉴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신고가라고도 하고요. 로보티즈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재료를 보면 로봇에 대해서 추가로 갈 수 있는 힌트가 나올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꾸준히 너무 많이 밀렸다, 너무 많이 쉬었다가 아니라 계속 어느 정도의 수급은 들어오고 있었던 섹터라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로보티즈의 단단한 흐름에 조금 더 힌트를 로봇 투자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로보티즈 중심으로 해서 로봇주들 반등 나오는데요. 앞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피지컬 AI를 활용하는 부분이 이제 로봇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영상들이 이제 공개되고 우리가 봐서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 안에 로봇이 우리 근처에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로봇 산업은 어떻게 보면 다가올 미래는 확실한 다가올 미래이긴 합니다. 다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게 당장 내년에 올지 내후년에 올지 그 문제일 뿐이지 그 미래가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주가는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AI 발달로 인해서 사실 로봇 이야기 했으면 사실 과거 한 10년 전부터 나왔던 테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말 그대로 로봇에 대한 실체라기보다는 정말 그 소위 말하는 내러티브, 스토리만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고 올라갔다가 제자리에 오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는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이제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주식들은 사실 지금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우시면 로봇 ETF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각 대기업마다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로봇 주식들이 있습니다. 로봇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LG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사업화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생각이 드네요. LG 향 종목들을 지금은 더 볼 때인가? 어디 향 종목들이 잘 가던 네. 시기가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스 두고 계세요, 팀장님? 일단은 뭐 삼성 기업, 삼성과 연관된 종목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차도 있고요. LG도 있고요. 또 포스코 그룹도 있습니다. 네. 각 기업마다 각자 그 집중적으로 가는 또는 포지션되어 있는 로봇 특색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 보고서들을 잘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어떤 그 로봇 회사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까지 다 적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보시고 그게 실적으로 가장 빨리 현실화될 수 있는 기업들이 뭘까 그런 부분들을 찾으시면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모르겠다 싶으시면 로봇 ETF 안에서 네. 쭉 편입해서 보시다가 그중에서 상위 종목들 제가 뭐 톡 찍어서 뭘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ETF 안에서 종목을 찾아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ETF 하나만 놓고 보면 좀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좀 약간 디테일하게 좀 개별 종목을 가져가시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ETF 안에 상위 포지션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은 각 운용사들이 한번 검증을 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서 조금 더 숫자가 나오는지도 한번 뜯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저희 로봇 이야기를 앞서 했는데 피지컬 AI 키워드가 좀 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로봇과 함께 오늘 마음 AI 고점 터치까지 나오면서 AI까지 같이 좀 맞물립니다. 뭐 국제 인공지능 대전이 열린다 뭐 이런 행사 이야기도 있고 대선 정책으로 계속 언급이 되거든요. 로봇과 어떻게 보면은 국내 AI의 결은 살짝 다르기 때문에 뭉쳐서 교집합되는 부분도 있지만 AI 소프트웨어만 따로 놓고 본다면 지금은 정책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일단은 높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보는 건 맞는데 네. 정책주랑 연결돼서 급등한다. 이건 그거는 경계가 될 아니다.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그냥 파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쫓아갔다가 잘못하게 되면 단기 고점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뭐 그런 쪽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매매해 보다가 예,
아니더라고요. 가장 금방 꺾이더라고요. 바로 손절했습니다. 이거는 길게 끌고 갈 쪽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보니까 오늘 마음 AI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더라고요. 막 올라갈 때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국의 팔란티어. 갖다가 다 그럼 붙이네요. 엄청 가야 되는데, 그죠?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 회사가 하는 게 이번에 뭐 그 대선 후보 유력 대선 후보께서 국방도 AI 기술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방 특화된 AI다라는 쪽에서 뭔가 팔란티어의 피읍 같은 느낌이 드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 AI가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조금 오버했습니다. 전혀 그런 수주나 그런 쪽의 바탕이 아직까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서 이번에 나왔던 뭐 코엑스에서 열렸던 뭐 어떤 기술 대전 그런 데서 보여줬던 거 가지고 네. 이게 모든 게 다인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특히 대선 후보들 모두 다 이제 AI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는 100조 투자 안 해, 나는 300조 투자 안 해,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어떤 근거 없는 숫자 가지고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AI 소프트웨어가 탄생해서 주도주로 가는 거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좀 더 그럼 이해도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할 것이냐로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약간 좀 겉핥기식의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고 막상 그런 새 정부 들어서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뭐 육성 계획이나 어떤 자금들의 변화가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는 또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 여기서 동조해서 움직이지 말고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약간 디테일한 정책의 방향성이 나오는 쪽은 괜찮을지요? 지금 뉴스 보다 보니까 네. 민주당 쪽에서 딥페이크 유통 플랫폼 처벌 강화한다라는 이야기, 이걸 공약으로 제시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부 기업들 보안이라는 키워드로 조금 더 좁혀진 구체안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살며시 여쭤봐봅니다. 어떻습니까? 얘기는 구체적으로 했네요. 네. 네, 얘기는 딱 이런 거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좀 신선한 테마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것 때문에 네. 벌써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고 그에 따라서 한번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온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이걸 다시 불을 지핀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AI 소프트웨어 쪽을 가서 이제 변화가 시킬 때 이번에 SK텔레콤 사태에서도 보셨다시피 뭔가 탈취 당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보안 쪽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한국형 보안 쪽, 그러니까 한국형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어떤 육성책들이나 이런 변화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바뀌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관심은 높은데, 근데 그럴 만큼 또 보안 관련된 쪽들이 시총이 좀 만만하게 매매할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보게 되면 1,000억대 밑이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가벼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반들이 마련되지는 어떤 과정이나 모멘텀들은 어차피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구심점이 될 만한 요인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실행 가능한 안, 이것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로봇과 AI 이야기 좀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오늘 실적 계속 이야기 나오면서 반응 나오는 쪽이 많아서 묶어서 3위에서 체크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롯데관광개발로 시작을 할게요. 황 팀장님, 저희 카지노, 면세 이쪽에서 긍정적인 흐름 이제는 개선된다라는 주제를 여러 번 다뤘습니다. 호텔신라도 그래서 반응이 그냥 당일 나왔었고요. 자, 오늘 반응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여쭤볼게요. 재료를 본다면 뭐 유의미하게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롯데관광개발은 오르는데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는 뭐 장 초반부터 내리긴 했습니다만 실적 숫자 좀 확인하고도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요. 그냥 헤드라인 자체로 잘했다라고 나왔는데 반응이 기대치에 따라 달라지는 걸지 일제히 전망을 보고선 움직이기 힘든 쪽이 이쪽인지 한번 분석해 주세요. 뭐 마음속에 전망치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내 마음속과 달랐다. 그죠, 그죠. 이 정도 기대했는데 뭐 시장에 알려지는 숫자들보다 이 정도는 나와야지 내가 더 들고 가겠다.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거에 미치지 못하면 요즘 같은 경우도 가차없이 또 매도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어제 SMG 엔터처럼 예상치보다 좀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바로 상한가에 직행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좀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오늘까지니까 오늘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로 인한 충격은 이제 조금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들에 대한 이제 플레이들을 시작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실적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한 5월부터는 5월, 6월은 아마도 조금은 기대감, 모멘텀으로 더 많이 움직일 확률이 좀 높겠죠. 근데 지금 일단은 계속 최근에 우리나라 관광객 수, 4월 달까지 우리나라 입국한 관광객 수 보면 역대 최고치 기록하고 있거든요. 2019년 이후로 이제 550만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관광객들이 과연 무엇을 할까? 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해외 나가면 많이들 가시는 게 카지노인 것처럼 특히나 우리나라 중국 관광객들 많이 오면 가는 곳이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게 당연히 파라다이스하고 또 롯데관광개발이겠죠. 특히나 제주도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간다라고 요즘에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롯데관광개발 제주도 그 호텔을 가 보면 거의 중국풍으로 많이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롯데관광개발 그 호텔 설립 직후에는 코로나를 바로 맞는 바로 좀 고생을 했지만 지금은 오버행 이슈가 많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단순하게 뭐 카지노만 가는 게 아니라 의료 서비스도 굉장히 좀 많이 카드 지출도 많이 늘었고요. 피부와 관련된 화장품과 관련된 소비도 굉장히 많이 늘어오고 있습니다. 명동만 가봐도 단순하게 좀 약간 과거와는 좀 분명히 좀 다른 움직임, 좀 사람 관광객 숫자를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일단은 조금은 더 지속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럼 내수와 좀 비교해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김민수 대표님, 저희 카지노 이야기를 앞서 황 팀장님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워갈까요? 아니면 6.3 대선 이후에 내수에 포커스를 맞춰보는 전략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역시 그래도 1분기 잘했다라는 성적표를 받아서 비교 우위를 질문드린다면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실까요? 둘 다 잘하는 쪽을 보면 되겠죠. 둘 다 잘하는 쪽이요? 네. 그러니까 내수와 수출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쪽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보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아이디어를 만약에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쪽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임의용기기 쪽들은 네. 다 수출만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아하. 네. 근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쓴다. 그러면 그 내수로 잡히겠죠. 그럼 내수와 수출이 다 좋아진다. 그러면 멀티플이 올라가겠죠. 그런 과정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임의용기기 쪽들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1분기가 저희가 알고 있듯이 비수기입니다. 네. 여행도 어떻게 보면 비수기예요. 그러니까 3월달 같은 경우 이번에 160만 명이 넘게 들어왔는데 161만 명이 들어왔는데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숫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면 올해 거의 2019년도 그 코로나19 수준까지 넘어가고 2016년도 수치까지 넘어갈 걸로 바라보고 있는 마당에, 그러면 그들이 와서 쓰는 돈과 관련된 쪽의 종목들은 찾고 기다려보는 게 맞겠죠. 게다가 지금 성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거기다 플러스 알파 무비자로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하반기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앞으로 숫자가 더 확대돼서 찍힐 게 많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가가 이제 이미 조금 오른 종목들이 있죠. 거기다가 이게 확인된다 그러면은 올라가던 각도에서 좀 더 가파를 수도 있다라는 쪽에서 조정 시에는 계속 이쪽과 관련된 쪽들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그러니까 숫자 보고 대응한다. 아주 할 만한 섹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근데 내수주 중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마트 같은 경우가 깜짝 실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독 이마트에 대해서는 언제부턴가 외국계 증권사의 시선은 너무나도 차가웠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국내 쪽에서는 매수인데 외국계 쪽에서의 의견 좀 부정적으로 나와서 외국인의 수급을 무시할 수 없는지라, 이렇게 엇갈리게 평가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내수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마트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마트가 성장을 찾는다. 네. 어렵겠죠. 단순하게 이제 저평가 논리로만 움직입니다. 저평가 쪽에서 움직였었는데, 뭐 PBR 보면은 한때 이거 물론 이제 그 의미가 있는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0.2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좀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나오는 쪽인데, 좀 올라서 0.2예요 지금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쪽에서 저평가가 심화됐다가 이제 움직이면서 이번에 실적이 이제 돌아간다는 관점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또 실적 베이스로 움직였다. 근데 만약에 이게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갖췄다고 하게 되면 안 쉬고 계속 갔겠죠. 근데 실적 빼고는 뭐 그 다음에 볼 게 있어? 라고, 그러니까 실적이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뭐 볼 게 있어? 라고 하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아이디어,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인처럼 생활하고 싶다. 그래서 뭐 대형마트나 아니면 또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마구 돈을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게 숫자로 잡히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혹시나 정체됐던 내수에 대해서 활력소를 늘어놓는다. 그러면서 이게 투자 아이디어로 플러스 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 있는 지지권에서 돌아가는 건 맞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도.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주축이 되면서 플레이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저라면 그냥 트레이딩 하겠습니다. 많이 단기적으로 밀렸다가 지지받는다 그러면 올랐다가 다시 올라온 정도 그냥 정리하고 그대로 보시는 게, 그리고 또 차라리 확장을 본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K뷰티와 관련된 임용기기 그런 쪽까지 확정되는 과정들을 더 보시는 게 좋겠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 계속 소비에 대한 키워드를 하고 있는데요. 원픽 먼저 좀 받아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쪽도 시간 좀 봐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황 팀장님께서 오늘 소비 키워드에서 하나 종목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과 같은 경우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12월에 유난히 반짝였다가 그리고는 잠잠한 쪽이라서 지금 자리에서 어느 포인트로 보셨는지 종목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포인트도 언급해 주시죠. 네, SBS입니다. SBS 웬 방송국이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지분 경쟁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SBS의 좀 체질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작년 12월 말경에 넷플릭스하고 이제 같이 컨텐츠 공급에 대한 공시가 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사실 많이 밀렸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SBS는 그동안 이제 방송국 밸류에이션 받아왔어요. 특별한 뭐 밸류에이션을 높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 전에 그 전에 좀 약간 단기 실적 반짝 있을 때 투자 정도 대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넷플릭스의 콘텐츠 공급은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다른 콘텐츠 제작사들과 이제 비슷한 동급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12월 이후로 이제 최근에 넷플릭스 접속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SBS의 과거 대작들이 천천히 다 업로드되고 있거든요. 네. 야인시대라던가 뭐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업로드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갑자기 이게 왜 갑자기 업로드됐나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작년 말에 협업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업로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다 보셨거든요. 우리나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넷플릭스가 이제 주력으로 노리고 있는 이제 국가들이 동남아 쪽 국가들입니다. 동남아 쪽 국가들이 워낙에 한국 콘텐츠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을 대상으로 이제 많이 이제 공략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전략적으로 SBS와 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2월달, 3월달, 4월달 주가는 좀 재미는 없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다시 주가에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SBS는 이런 회사에 이런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넷플릭스발 모멘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요즘 실적이다 보니까 실적 이야기를 저희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실적 나오고 드라마틱한 변화 있는 종목이 있어서 하나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BHI 실적 나왔습니다.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1분기 매출액도 전년 대비 85%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긍정적인 확인이 되면서 주가 화답하고 있습니다. 124억 원 나왔습니다. 하락권에서 주춤하다가 실적 나온 이후에 3-4%까지 상승폭 키운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면서 많이 봤던 종목인데요. 실적 화답 나왔다는 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 이야기를 저희 하게 될 건데요. 실적 키워드 좀 잡고 갈까요? 궁금한 종목이 있어서요. 일단 정상회담 자체는 불발됐다라고 합니다. 대내외적인 상황도 중요한데 일단 여기부터 시작을 하죠. 김민수 대표님, 저희 현대로템 저희 실적 많이 나오니까 이거 한번 진단 받아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방산주에 대해서는 주도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장에서는 하락입니다. 호실적과 수주가 만났는데 차익 실현이라고 보기에도 좀 물음표가 붙긴 해서 설명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위기, 흐름이라고 읽고 계세요? 네, 일단 실적 좋은 거 다 알겠고 네. 발표된 다음에 그다음에 뭐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계 그러니까 수주를 받는 업종의 특성상은 수주가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에 전제를 안고 가는 모습들이겠죠. 근데 그게 확인될 때까지 일단 좀 쿨다운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런 종목 방산 쪽에 또 의외로 종목들 보게 되면 투자 경고 붙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자 경고 때문에 한 단계 내려왔는데 네. 적극적으로 매수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주춤한 모습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 쪽에서는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수주에 대한 얘기들이 강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끌만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쉴 것 같아요. 그런 사이에서 약간 좀 결이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방산 쪽의 중형주급들 종목들 네. 그게 좀 더 빈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i3 시스템 쭉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그런 쪽에 대한 이제 대체 효과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같은 방산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우주항공 쪽의 결이 좀 갖고 있는 쪽들이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화 쪽에서 보게 되면 살짝 같은 방산이라도
결은 달라지지 않나 싶긴 한데, 근데 일단 속도는 지금 당장에 어떤 뭐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좀 주춤한 모습들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러다가 주춤하다가 보통 보게 되면 한 번 더 매물 소화하느라고 출렁임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싸지는 경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이라도 들어가 볼 만한 자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주시해야죠.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변화 보고,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뭐 또 중동 가서 무기 관련된 쪽 이 얘기는 그건 미국 얘기니까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동발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진짜 소외가 있는지 이야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지금 넘어가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배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먼저 열어보고 확인을 할 텐데요. 오늘 HMM 비롯해서 북극 항로 이야기, 뭐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 교육 관련주 흐름 쭉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간략하게 답변 좀 핵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 팀장님, 저희 HMM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실적 갖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오늘 정치 이야기가 섞였습니다. 북극 항로라는 이야기로 오늘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최근의 흐름도 좋았잖아요. 실적과 함께 다른 이슈로도 매력도는 여전합니까? 일단은 사실 최근 올라오기 전까지,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추세는 완전히 꺾여져 있는 흐름이었는데요. 일단은 주가는 바닥에서 한 번 더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상선,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이 중국을 좀 규제한다는 것 때문에 입항 수수료 이야기가 사실 올해 1월부터 있었죠. 그러면서 한국 선사들이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했었지만 사실 반짝인데 그치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북극 항로 어제 또 연설에서 유럽 후보의 연설에서 부산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수혜주로 언급이 되면서 일단은 좀 테마주의 냄새가 납니다. 일단은. 근데 뭐 주가가 지금 세게 움직이는 흐름이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확실히 이제 시장에서는 뭐 기존의 주도주들 제외하고 이제 정책주의 이제 또 장이 또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정책주들을 이제 우리가 단순한 테마주로 무시하기에는 또 강력한 시세를 내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여러 가지 뭐 교육이나 일자리 뭐 여러 가지 뭐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북극 항로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한번 조금 관심 갖고는 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네. 관심 가지고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육 관련주는 전통적인 이 정책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강하거든요. 한번 설명 받아볼게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대선 후보들마다 관련된 정책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교육감 관련해서도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에 나온 게 교육 시스템에 대한 변화, 개혁,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전통적인 종목의 순환매 성격이 강합니까? 예전에는 정책 테마주가 일자리 관련된, 성인 관련된 교육 쪽으로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네. 오늘 특징은 약간 좀 아이들, 디지털 교과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럴까요? 뭐 에듀테크까지 나왔습니다. 네. 나올 거 다 나오는 거죠, 지금요. 항상 이때마다 저희가 관심이 많은 분야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교육 쪽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좀 끌어내겠다는 쪽들인 것 같고 거기다가 민주당에서 나왔던 거는 뭐 기초학력 학습 안전망, 네. 예 이런 얘기 참 초등학생들 좀 피곤해지게 생겼네요, 이제요. 예, 이제 공개 다 되고요, 이제 성적까지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와 함께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왔던 게 유아부터 무상교육. 그럼 이제 유치원도 무상교육으로 간다는 얘기죠. 네. 많이 좀 경감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제 어떤 약간 이제 공약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 이제 후속적인 내용들은 좀 보신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신선하다 보니까 좀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따라갈 테마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그냥 신선한 정도로만 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까지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반도체부터 정책, 교육에 대한 키워드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마칠게요. 김민수 대표, 황희원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